여러분이 알고 있는 챗GPT는 이렇게 생겼죠. 저도 여러분처럼 GPT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도 쓰고, 귀찮은 일을 시킬 때도 쓰고, 코드를 짤 때도 쓰죠. 그런데 저는 이 챗GPT를 다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IT로 해결한다. 솔브이십니다. 하루에도 언어 모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러다 보면은 언어 모델과의 대화가 금방 길어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채팅방들이 잔뜩 쌓일 때, 혹은 동시에 여러 주제의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마다 뭔지 모르게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답답함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지 처음에는 감이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느낀 이 답답함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면서 제가 만든 이 앱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언어 모델을 사용하며 뭔가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제가 정의한 불편함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 챗GPT를 이용해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에 대해 공부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역시 잘 모르는 주제일수록 모르는 단어들이 잔뜩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언어 모델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인풋 임베딩, 강화 학습 같이 제가 잘 모르는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방에 여러 개를 모두 공부하긴 어려우니 저는 일단 다른 궁금증을 제쳐두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하위에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이런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대화는 종종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죠. 추가로 궁금한 개념도 물어보고 예시 코드도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처음에 가졌던 궁금증들은 다 놓쳐버리고 스크롤을 오르내리길 반복하면서 내가 무슨 대화를 해왔는지를 돌아보는데 주의를 다 빼앗겨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면을 반 갈라서 언어 모델과 메모 앱을 동시에 띄워두고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 정리하곤 하는데요. 이것도 생각의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대화를 이렇게 캔버스에 표시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캔버스는 피그마, 미로, 엑스칼리드로 같은 노트 앱들에서 채택한 UI인 만큼 많은 분들께 익숙할 겁니다. 제가 만든 새로운 GPT의 캔버스 위에는 하나의 대화 흐름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죠. 각 대화 덩어리의 핵심 내용과 주제는 자동으로 요약해 표시되는데요. 나중에 대화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직접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뻗어나간 가지는 뭘까요? 다시 인공지능 학습 시나리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아직 처음에 나온 이 키워드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델과 이야기를 잔뜩 나누던 채팅에서 그대로 옛날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중간 대화들은 대화 맥락에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토큰을 낭비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채팅을 열고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게 연산량이 적어서 훨씬 빠르기도 해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채팅이 잔뜩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에디트 기능이 제공되지만 과거 대화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 불편하죠. 정말 솔직히 이 인터페이스는 최악이에요. 이 브랜치 기능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우리는 맨 처음 질문에서 얻은 어려운 주제 중 하나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잠시 제쳐두었던 인풋 임베딩과 강화 학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냥 질문이 시작된 지점을 선택해서 새로운 질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노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 기능의 매력적인 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 노드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채팅에는 지금 색깔이 들어온 이 노드들의 대화 맥락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강화 학습과 관련된 내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아이디어가 어디서 파생되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래 대화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죠. 또한 필요한 맥락을 골라 쓰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토큰 사용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더 저렴하겠죠. 비용 이야기를 하니 언어 모델 서비스 구독료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회사들은 저마다 다른 훌륭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들의 강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GPT 4.5는 문학적 표현에 강하고 클로드는 프로그래밍에 강하죠. 강점도 다르지만 답변의 스타일도 다르고 학습한 데이터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질문을 여러 개의 모델에 던져보곤 하는데요. 문제는 여러 모델의 결과를 모두 얻고 싶으면 이 서비스들을 전부 구독하고 창을 여러 개 연 다음 각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불편할 뿐 아니라 맥락이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창 간의 대화를 매번 동기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떤 언어 모델과 대화를 하다가 다른 모델로 넘어가고 싶어도 기록을 다 전달해 주는 건 굉장히 번거롭죠. 구독료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 앱에서는 매 질문마다 다른 언어 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맥락에 따라 제가 쓰고 싶은 모델을 그때그때 선택하면 되죠. 여러 모델을 동시에 사용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질문에 클로드와 제미나이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 비교해 볼 수도 있겠네요. 쓰고 싶은 모델을 쓰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니 아무리 많이 써도 여러 개의 언어 모델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궁금증을 더 저렴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조만간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를 할 때 다양한 주제들을 빠르게 배우는 도구로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디오 스토리를 구상하는 창작 프로젝트에도 써보고 싶은데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펼쳐보는 기능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이런 식으로 써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무엇을 하는 일에 활용했는지,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링크는 설명이나 댓글에 달아둘게요. 제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언어 모델을 더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